있다고요. 인천공항에 보면 내가 매일 그저 여객터미널만 봐서 화물터미널 안 봤습니까? 화물터미널 옆에 있다고요. 그 물건이 도착하잖아요. 외국 물품이. 그 지역이 보세구역이라고, 관세가 보류된 지역이라고. 거기서 뺄 때 뭐예요? 수입이라고 보는 개념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천세관인 거예요. 항공. 뺄 때 우리가 관부가세 내고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거 나중에 한번 회사에 가시면 수입업체 수입은 쉽고요. 수출이 어려워요. 수출 거래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어제가 간주공급이었다면 오늘은요.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테마가 이제 우리 되게 중요한 이유가 간주공급은 시험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이 공급 시기는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떠나가지고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급 시기를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작은 매매. 그러니까 매매 시기, 언제 팔았다고 보는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우리 부가치세는 1년에 과세기간이 2개가 있죠. 상반기 한 번 1기, 하반기 한 번 2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벌 1기에 팠는데 4벌 2기 때 나왔다면 도대체 언제 공급했다고 볼 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기 안에 그죠 완결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작과 끝이 기가 다르다면 귀속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 공급했다고 보는 시기를 어디로 정할 건지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걸 담고 있는 개념이 바로 우리 부가치세법의 공급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시기에 또 다른 있죠.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내는 시기를 그죠? 공급 시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대원칙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낼 때 언제 날짜로 끊어낼지 모르면 뭐예요? 이 날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에 부합해가지고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리를 잘 모르겠다면 이 원칙에 따라 뭐예요? 세금 계산서의 날짜를 그죠? 우리가 발급 일자를 그죠? 작성한 일자를 알아야 되죠. 그죠? 세금 계산서는 영세면서 다음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작성한 날짜, 발급한 날짜, 전송한 날짜. 이 세 개를 구분해야 돼. 그렇잖아요. 세 개를 구분 못하면 돼요. 작성한 날짜, 발급한 날짜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송한 날짜. 이 세 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돼야지 실무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개념이 흔들리면요. 내가 발급 일자를 언제로 해야 될지. 그죠? 작성 일자를 언제로 해야 될지.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거 모르면, 그죠? 되게 얻어먹죠. 그죠? 잘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배우고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의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부터 먼저 하는데요. 대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뭐야? 18개쯤 될 거예요. 6, 7, 8, 9, 10, 11, 12, 13, 14, 17, 맞네. 18개네요. 18개의 있죠. 세부적인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외울 수 있나요? 외울 자신 있습니까? 다음 중 시험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해당 유형에 맞는 공급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럼 외울 수가 있나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못 외우겠죠, 그죠? 내가 못 외우면 놈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놈도 못 외울 거라고 봐서 나는 포기하고 시험을 쳤는데 너무 맞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것 같은데 상대방은 맞추니까 어떻게 해서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세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열거되어 있는 이 조문에 대한 암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암기를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챙겨드린 것만 좀 알면, 배우지 않고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 회사의 업종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조문을 익히는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응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대원칙 볼까요? 대원칙. 자, 물건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니까. 물건이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상품, 제품이 되겠지. 물건 주문받으면 물건을 보내주려면 물건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품 제품을 팔았다고 하는, 그죠? 저 공급 시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 작성하는 시기, 이거를, 그죠? 언제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이, 그죠? 이동이 필요하다면 물건이 이동될 때잖아요. 인도될 때. 물건을 줄 때 그 시점에 뭐야? 공급했다고 보고 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인도 기준. 이렇게 되죠. 인도 시점이 되겠죠. 인도가 되는데. 그런데 재화에 보면은 무채물도 재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 사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화에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로 정의하면서 무채물에 만져지지 않지만 전기랄지 권리 같은 것들이 뭐예요? 무채물이고 재화의 공급에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상품권, 주식, 통화, 채권 이런 것들 아니고 그건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뭐야? 언제 공급했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전기는 항상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내가 이거 그죠? 꼽아 쓰는 순간 내가 받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해갈 거냐. 그러니까 뭐야? 뭔가 이걸 뭔가 권리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이용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거래 말고 있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무조건 뭐야? 우리 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기속을 정하는 대원칙에 따라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될 때, 이동이 불필요한 권리 같은 것들은요, 사용할 때, 그죠? 이걸 공급했다고 보는 거, 이용 가능할 때. 그럼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뭐예요? 우리 법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뭐예요? 대원칙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요 빼들을 알고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18개 중에서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한 8개 정도만 알면 돼요. 18개 중에. 18개를 다 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 정도만 알면 좀 될 것 같아요. 8개만 알면 문제 맞추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원칙을 돌아가요. 원칙.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제가 이걸 정리할 때 원칙대로 정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이 거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이거잖아요. 당연히 국내 거래겠지. 국내 거래에서 대가를 어떻게 받냐면,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현금으로 하든지 외상으로 하든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금 판매하든지 외상 판매하든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외상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이후에 생긴 할부 판매 있죠. 할부 판매 형태는 뭐냐면 물건을 주고 돈을 나눠 받는 판매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이죠. 아주 기본. 국내 거래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죠. 할부 판매는 요거잖아요. 물건을 주고 돈을 나눠 받는 형태가 단기 할부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장기 할부가 되죠. 근데 이거 보세요.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는 다르네? 지금 할부 판매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귀속 시기가 다르잖아요. 공급했다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구나.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물건을 주기는 말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돈을 1년 내에 받을 거냐, 1년 이후까지 받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할부는 도매급으로 뭐예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하는 집에서 같이 공급 시기를 보는 거구나. 그래서 보세요. 대원칙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 시기가.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단기 현금 판매, 외상 판매를 권리 같은 것들, 상품 같은 거를 현금 살 수도 있고, 현금에 판매할 수도 있고, 외상 판매할 수도 있고, 권리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현금 판매하거나 좀 외상 판매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치 않는 것도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원칙이 뭐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잖아요. 아까 방금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업이 상품 기업이라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 기업이라면 얘가 들어올 이유가 없겠지.
인도될 때가 그죠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할 때 물건을 받아가지고 계약 행위를 해서 물건을 보내줄 때 뭐야?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때 세금 계산 날려주면 된다고요. 그때를 기속으로 봐서 움직인 시점에 기속에 나의 이 신고를 집어여라 이 말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잘 이것도 힘들면 그냥 인도 기준 그죠? 인도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국내 거래 반대는 뭘까요? 원칙 중에 국외 거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맞죠? 공급이라는 거는 매입자의 얘기 아니에요. 공급이라는 게 좀 매출자 얘기라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라고요.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자, 여기 국외 거래입니다. 국외 거래. 수출 재원. 국외. 가장 대표적인 국내 거래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국외 거래는요. 수출 제어잖아요. 수출 제어. 수출했을 때 언제 수출했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뭐 수출 신고, 뭐 수리, 뭐 그쪽에 그 사람들이 뭐 도착할 때 안 해요.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언제 수출했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우리 그죠 육로 무역 말고 몇천 년 동안 해상 그죠 무역이 우리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뭐야 아편 정도도 아편 같은 거 팔아먹고 뭡니까 중국이 돈 안 주니까 싸워가지고 부채가 걔들한테 그죠 이익을 취하고 남비 같은데 뭐예요 가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약간 미개하다 해서 걔들 식민지 삼고 이게 전부 다 뭐야 해상 무역에 따른 산물이에요. 그럼 해상 무역을 할 때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교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파는 수출자 입장에서 언제 수출했다고 볼 건지 이거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이 뭐냐면 서로 물건을 할 때 수입자가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있잖아요. 갖다 줄지를 서로가 합의를 하는데요. 수입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배에만 실어줘. 너희가 파는 사람의 배에만 실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어떤 기준이 뭐 영어로 보면 우리 인코텀즈 2020에 보면 FOB라는 게 있어요. 프리 온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프리해진다예요. 온보드 하면 선적하면 프리해진다고요. 수출자는 모든 위험과 부담을 선적하는 순간 없어진다는 있죠. 이 조건이 정형거래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인코텀즈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기본 정형거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자 입장에서는요. 선적하면 뭐야? 배에다 실으면 뭐야? 그때부터 뭡니까? 나는 이걸 수출자를 팔았다고 보는 시기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해상무역에 몇천 년 동안 이뤄온 이제까지 있어 왔던 관행이다. 아시겠죠? 선적일이다. 이거는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면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르잖아. 믿나? 하여튼. 교과 아느냐? 부르래도 부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는 모르겠다. 나오면 딸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고등학교 교과는요. 그죠? 이게, 그죠? 그 남자들 분 같으면 군번. 동영씨 군대 갔다 왔습니까? 군번 아세요? 군번 알아? 기억나요? 조금요. 저는 군번을 아직까지 기억나요. 군대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군번이.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버님 조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국내 거래는 뭐예요? 인도 기준. 정 힘들면 이용 가능한 때가 어려우면 인도되거나 인도 기준, 수출 제한은요. 국외 거래는요. 선적이. 아시겠죠? 그 두 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고는 뭐 다른 걸 뭘 외워. 얘부터 먼저 외워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됐어요. 그럼 두 개를 머릿속에 딱 장착했죠? 국내 거래, 국외 거래 딱 두 개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익힐 거냐,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하게 배운 게 뭐죠? 간주 공급 아닙니까? 그럼 간주 공급이란 말은 원칙적인 실제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한 걸로, 매매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잖아요. 대부분이 매입세 공제 받은 효과를 부인하는 제도로서 토해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정책적 고려가 있는 건데. 그럼 이걸 4개를 하면 되잖아요, 4개. 이거는 외우잖아요.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자개를 사라고. 폐물을 만들라고. 그죠? 자개사패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건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그럼 두 개의 특징이 뭘까요? 자가 공급과 개인적 공급은 공통점이 뭐죠? 그때 용어에 보니까 공급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공급 시기가 같을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개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한테 그저 팔았다고 보는 거하고 해당 매입세공제 받은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너가 전용했다고 볼 거냐, 사용했다고 볼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소비한 때잖아요. 다른 용도로. 이거를 다르게 사용 소비할 때 그때 간주공고를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용 소비는 같을 거다. 이건 두 개는 같죠? 그리고 두 개는 안 해도 돼. 두 개는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안 해도 될까요? 사업상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 나오잖아요. 정의. 정의한 날 되겠습니까? 정의한 날. 폐업시 잔존자 시험 문제 최고 많이 나와요. 여기. 얘가 최고 많이 나오는데 폐업 있잖아요. 폐업이. 그러면 폐업한 날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사업상 정의는 정의한 날, 폐업시 잔존자는 폐업일, 뭐 폐업일의 전일, 폐업 신고일 이런 거 이딴 거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되게 잘나요. 그냥 폐업시 잔존자는요 폐업할 때 그죠? 공급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간주공급 외울만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6개 외웠는데 2개만 더 외우면 되는데 2개만 더 외우면 우리가 이거 맞출 수 있다고요. 2개를 좀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